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우리 사회의 관심 사건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탐정 손수호. 오늘도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가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 네. 남자들이 좀 가을을 더 탄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해당되세요? 글쎄요. 가을을 탄다고요? 김현정 PD는 가을 타세요? 저는 가을 그렇게 타는 편은 아닙니다. 봄 삽니까? 봄은 좀 타는 편이에요. 그래요? 네. 가을 좋아합니다. 네. 첫사랑 생각도 좀 나고 그러세요. 가을 되면? 사실 정치자분들이 제 첫사랑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김현정 PD의 첫사랑을 궁금해하기 때문에 네. 기회 되면은 네. 예, 오늘은 노코멘트. 다음 기회에 기회 되면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첫사랑 얘기로 시작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오늘 가져오신 이 사건이 어제부터 굉장한 화제를 뿌리고 있는 첫사랑과 관련된 어떤 상당히 미스테리한 얘기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게 굉장히 좀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미스테리한 얘기입니다.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서 이게 진짜 무거운 얘기인지 어떻게 됐는지 알 수도 없는 사건이잖아요. 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인데요. 용의자는 일단 검거가 됐다고 어제 알려져서 화제가 된 거죠. 네, 경찰이 지목한 용의자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노르웨이에서 검거되었고요. 이게 벌써 신혼부부가 실종된 지 1년 6개월 만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매우 많고요. 네. 심지어 이러한 의문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해결된다고 장담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 어떤 사건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작년 5월입니다. 부산에 살던 신혼부부가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경찰이 CCTV부터 확인을 했죠. 그런데 살고 있던 아파트에 들어가는 장면은 찍혀 있지만 나오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파트 CCTV에 현관 CCTV에 엘리베이터 CCTV에 들어가는 장면은 선명해요. 네. 그런데 들어간 뒤에는 어떤 CCTV를 봐도 나오는 건 없는데 집에도 없는 거예요. 집에도 없고 CCTV에도 없고 그야말로 증발을 해버린 사건. 그렇습니다. 주변 CCTV까지 다 뒤져봤습니다. 예. 부산에 있는 터미널, 기차역 등등까지 찾아봤지만 전혀 영상이 없었고요. 실종 신고 후에 경찰이 아파트도 확인했어요. 그런데 혈흔은 물론이고 싸움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밖으로 옮기는 장면 역시 없었죠.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부부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노트북, 여권, 신분증 그리고 간단한 옷까지 몇 점만 사라진 상태였는데요. 혹시라도 살해당했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에 경찰이 시신을 유기할 수 있는 장소, 아파트에는 옥상의 물탱크나 지하실, 창고 등등을 수색했지만 역시 단서가 없었습니다. 생활 반응 전혀 없이 1년 6개월이 지난 거죠. 자, 만약 누군가 들어와서 이들을 살해했다고 치면 그러니까 시신을 들고 나가는 장면이라도 찍혔어야 되고 그게 아니라 부부가 제 발로 무슨 이유가 있어서 나간 거라고 치면 여행을 간 거든 도망을 간 거든 제 발로 갔더라도 어쨌든 당연히 CCTV는 찍혀야 되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이 증발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요즘에 CCTV가 거미줄처럼 많이 설치되어 있죠. 현관문뿐만 아니라 주변 CCTV도 다 본 겁니까? 그렇습니다. 다 봤죠. 다 봤어요. 인근 지역까지. 어디에도 없어요. 네. 그리고 또 인터넷이나 신용카드 사용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혀 그런 것이 아무것도 포착되지 않는다는 건 참 기괴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게요. 하지만 경찰은 뭔가 의심할 만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그게 바로 남편의 첫사랑 C씨. 그러니까 지금 남편 A라고 하죠. 부인을 B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의 첫사랑 C라고 하겠습니다. C라는 사람을 발견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 A씨의 첫사랑 여성 C씨인데요. 네. 이 첫사랑 여성은요. 집안의 반대로 이 남편 A씨와 결혼하지 못하고 둘이 연애를 오래 했는데 결혼은 못한 거예요. 네,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도 이 첫사랑 남자 A씨와 지속적으로 만났고요. 결국은 그 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느낀 남편 A씨가 1년 가까이 잠적하기도 했고요. 그 후 이 여성 C씨가 재혼을 해서 외국 가서 살았어요. 거기가 노르웨이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낳은 딸이 또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여성 C씨가 정신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가 되었고요. 그 후 이제 첫사랑이었던 그 남성 A씨가 다른 여성이죠. 이제 그 아내 B씨와 혼인을 합니다. 그러자 이 C씨가 이 둘에게 연락을 하면서 괴롭히기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첫사랑 남자한테도 전화하고 그 아내한테도 전화하고 이러면서 괴롭혔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요, 이 실종된 부부가 이 C씨 외에는 원한 관계 있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종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은 이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여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용의자로 이 첫사랑 C를 지목한 건 이미 한참 전입니다. 근데 노르웨이로 출국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여태 못 찾다가 인터폴이 검거를 체포를 했다고 이제 어제 알려진 거군요. 그렇습니다. 올해 3월에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수배 발령 요청을 했고요. 8월에 이미 노르웨이 경찰이 C씨를 검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사건이 좀 끝이 보이는 거 아닌가요? 꼭 그렇게 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현재 그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이고요. 또 어려운 절차 끝에 이 C씨의 신병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사건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그 경위라든지 결말을 확인할 수 있겠느냐, 알아낼 수 있겠느냐 단정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C씨가 지금 바로 오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난번 정유라 때처럼 네. 소송을 또 걸었다면서요. 거기서 재판을 받고 있다면서요. 그런 절차를 통해서 상당 부분 시간을 좀 지연시킬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실제로 국내 송환을 이제 제지하고 결국 노르웨이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설사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른 증거가 하나도 없잖아요. CC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입을 다물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로 지금 용의자만 체포했다고 해서 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참 어떤 사건 추리보다도 오늘 탐정선수 고난도 추론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탐정이 돼서 사건의 실마리를 좀 풀어보죠. 먼저 정말 수상한 지점들. 부산 신혼부부 실종 사건의 정말 의문 포인트인 것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네. 먼저 남편의 행적이 약간 수상합니다. 남편 A. 어떤 행적이 있길래 그렇게 수상합니까? 네, 전에도 잠적했던 적이 있던 건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첫사랑 C씨가 결혼을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혼하는 것도 C씨와 만남이 발각이 된다든지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편 A씨는요. 결혼한 후에도 휴대전화를 2대를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한 대는 오로지 이 C씨와의 통화에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관계를 가졌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에 이들 신혼부부의 모습이 남은 게 작년 5월 28일 새벽인데요. 그날 이 남편은 자신이 일하던 그 식당의 동업자에게 오늘 하루 쉬겠다라는 문자를 보냈고요. 아내 역시 직장 동료들에게 일하러 갈 수 없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동료한테 문자 보내고 아내 B도 나 오늘 못 간다는 문자를 보냈는데.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요? 바로 아내가 보낸 문자가 평소와 좀 달랐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아내 동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요. 평소 띄어쓰기를 제대로 했다고 해요. 아내는요. 문자 메시지 보낼 때.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문자는 평소와 달리 띄어쓰기가 전혀 안 돼 있었다. 그렇다면 아내가 아닌 누군가가 이 아내의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문자 보낸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에도요. 아내의 직장 동료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왜 안 와? 이러고 전화를 한 거예요. 그렇죠. 안 오는 거야? 무슨 일 있어? 그 전화를 받은 게 아내가 아니라 남편 A씨였다고 하고요. 아내의 전화를 A씨가 받아서? 네. 그리고 뭐라 그랬대요? 당분간 출근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래요. 또 있습니까? 굉장히 좀 이렇게 남편의 행적이 수상한 부분들이 많이 좀 포착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우리 아내 내일 못 가요라고 마치 실종을 예고하는 듯이 남편이 얘기를 했다는 거 참 희한한 부분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는 뭡니까 실마리? 남편뿐 아니라 첫사랑 C씨의 행적 역시 수상합니다. 첫사랑 C씨의 행적 아까 뭐지 수상한 거 얘기는 해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사건 발생 2주일 전 그러니까 작년 5월 중순에 남편과 함께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노르웨이에서. 그리고 이 예정된 그런 다시 그 출국일보다 2주 앞당긴 6월 초에 출국을 하는데요. 이게 바로 실종 사건 발생 직후죠. 한 달가량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한 달가량 혼자서 한국에 머물렀는데 신용카드를 하나도 안 썼어요? 네,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요. 현금만 썼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습니다. 동선을 파악한 근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 있겠고요. 또 하나 경찰 조사 결과 이 C씨가 한국에 들어오기 직전에 친정 엄마에게 아프리카 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면서 현금 1,000만 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가 아니라 한국에 들어온 거죠. 거예요. 심지어 한국에 머물면서도 친정에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친정 어머니한테 연락 안 하고? 혹시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비밀리에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이 되겠고요. 뭐 의심할 수가 없네요. 또 경찰이 이 C씨가 노르웨이로 간 후에 수사를 이제 진행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사를 인터넷과 전화 등을 통해서 진행했는데요. 예. 그때 C씨 부부가 노르웨이에서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고요. 그뿐만 아니라 한 탐사 보도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현재 찾아가서. 싶다 해서. 네네. 네. 그런데 그때 이 C씨의 남편을 만났는데 남편이 한국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로만 대답하면서 인터뷰를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잠적을 해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찾은 거군요, 인터폴이. 그렇습니다. 하하. 자, 그래요. 가장 수상한 사람이죠. 이 남편의 첫사랑 C씨. 그 다음 의문점 뭡니까? 남편의 가족들 역시 확인할 부분이 있다. 남편 A의 가족? 왜요? 네. 처음에는 남편 가족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실종 신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찰에 따르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바뀌었다고 하고요. 특히나 남편의 아버지가 실종 신고를 할 때 이번에는 C씨를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고 방송국에도 연락하겠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태도가 약간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남편의 가족들과 달리 아내의 가족들, 친정에서는 실종 신고 사실도 몰랐어요. 그래요. 나중에서야 알았고요. 이에 대해 시댁에게 사돈들에게 물어봤더니 곧 돌아올 테니 기다려보자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지금 아들하고 며느리가 사라졌는데 실종 신고까지 했는데 며느리 집에는 친정에는 알리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가족들에 대한 어떤 의심이 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의문은 품을만 하네요. 네. 지금 뭐든지 의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뭔가 알고 있다면 제 며느리 가족들에게는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휴대전화인데요. 또 있어요? 네. 이게 실종 당일이죠. 5월 28일에 남편의 전화는 부산 기장군에서 전원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사람 없어지면 휴대폰 어디서 꺼졌는지 보잖아요. 남편은 부산 기장군에서 휴대전화가 꺼졌고 함께 있었으리라고 생각하기 쉽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고요. 부인 휴대폰은 어디서 꺼졌어요? 아내 휴대전화는요. 같은 날 오후에 무려 400km나 떨어져 있는 서울 강동구 천호동 인근에서 꺼졌는데 그것도 이상한 게요. 이 천호동이 우연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바로 시댁이 천호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천호동에서 부인 것은 아니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나? 글쎄요. 뭘까요? 하여튼 희한하네요. 같이 제 발로 나갔다고 하면 어디선가 같이 없어져야 되는데 휴대폰이 꺼져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정말 이상한 것 투성이인 사건입니다. 이 의문점들을 통해서 어떤 실마리를 잡을 수는 있겠습니까? 실마리라기보다는 지금 뭐 판결도 없고 수사도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제기하고 한번 그 청취자분들의 어떤 추리라든지 그런 지혜를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선 CCTV에 포착된 게 없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발적인 그런 범죄 또는 즉흥적인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계획되어 있었던 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증발해버렸다는 건 나갔다는 얘기인데 주변에 CCTV 22개 어떤 거에도 잡히지 않았다는 거는 지금 다 피해서 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다 동시에 아주 우연히 고장 나지 않은 한 남는 게 일반적인데. 그러니까 그게 누가 납치를 해서 갔더라도 하여튼 그 납치한 그 사람이 다 피해 갔다는 거고 제 발로 갔더라도 다 피해 갔다는 거고. 누군가의 치밀한 계획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요. 그리고 또 아내는 이 계획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적어도 아내는 여기에 동참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아내는 자발이 아니었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면은요. 이게 아내가 마트에서 장을 봐서 귀가했는데 그날 실종 당일 평범하게 나중에 가져오려고 했는지 몰라도 상당 부분이 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있었습니다. 집에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던 거죠. 게다가 임신 초기였어요. 준비가 없이는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반려견을 매우 아꼈는데 그 개도 방치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주 아끼던 반려견이 그냥 방치.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인은 하여튼 계획은 안 했을 것이다. 그럼 남편은요? 사실 남편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실종 당일 CCTV를 봐도요. 아내가 들어가고 몇 시간 후에 남편이 집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 후에 사라집니다. 아내는 연락이 완전히 그 후 바로 끊겼지만 남편은 통화도 하고 문자도 보낸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손수호 탐정은 탐정이시니까 제가 여쭙습니다. 일단 남편이 사건을 주도했을 가능성 쪽에 방점을 찍으시는 겁니까? 글쎄요. 방점이라기보다는 우선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첫사랑 C씨는요? 물론 남편보다도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죠. 특히나 이제 C씨 외에는 이 부부가 원한을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C씨와 있었던 일도 가족들까지 남편 가족까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C씨가 떳떳하다면 와서 조사 좀 받으세요 했을 때 바로 와야 되는데
왜 숨어 다녔느냐? 이것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안 들어온 것 자체,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 자체를 가지고 의심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무고하다면 먼저 스스로 떳떳이 밝히면서 혐의점을 풀어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텐데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청취자들이 많은 문자들, 의견 문자들 보내주고 계시고요. 뭐 청취자분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우리가 바라기는 이 사이에 하도 당황스러울 만큼 끔찍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부디 그런 쪽으로 결말이 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송환 절차가 진행 중인데 예. 이 송환 절차가 좀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송환된 후에 경찰이 그동안에 그런 그 수사 준비를 많이 해놔서 이 C씨의 진술을 좀 구체적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좀 무사히 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실소하면서 끝나는 이런 사건이었으면 차라리 좋겠어요.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탐정 손수호 변호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